자, 이제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를 할 겁니다. 환경과 생물을 공부할 거거든? 야, 제목이 뭐라고? 환경과 생물이래.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환경이 뭐라고 그랬었죠? 빛, 물, 공기, 뭐 이런 거라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빛과 생물.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그 다음에 물과 생물.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빛과 생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의 세기와 생물, 빛의 파장과 생물, 그 다음에 빛의 시간과 생물. 지금부터 이걸 쭈루루 공부할 거예요. 요 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빛과 생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배웠잖아.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다?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되어 있고, 생물적 요소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 작용과 반작용, 요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 그게 뭐냐? 이게 거의 요거 세 개 하면 거의 90%가 끝나요. 제일 먼저 빛의 세기와 생물, 그거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빛과 생물에서 그 중에 괄호 1번 빛의 세기와 생물,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럼 빛의 세기와 생물에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빛이 세야 잘 사는 식물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양지식물이라고 해. 그걸 양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빛이 약해도 잘 사는 식물이 있어. 그거를 음지식물, 음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양엽과 양지식물 양엽, 양지식물의 이파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vs 그 다음에 음엽. 요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엽과 음엽이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요. 이렇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양엽은요. 잎이 넓지는 않은데 두껍고, 음엽은 잎이 비교적 넓은 편이고 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얇은가 봤더니 얘네들은 75 마이크로미터 평균, 얘네들은 200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의 잎을 딱 잘라봤어, 강호야. 잎을 잘라봤어. 그랬더니 잎의 단면이 이거 딱 잘라서 요 단면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딱 그려볼게요. 요 점 찍은 건 핵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핵이고, 이렇게 생겼고, 양엽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중학교 때 조금 배우지 않았니?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왜 잎에 보면 잎맥이 있잖아. 잎맥 잘린 거예요. 통로야. 위에가 물관, 밑에는 체관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요때 이제 조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큐티클층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파리의 윗면을 보면 윤기가 나잖아. 손톱처럼. 손톱이 큐티클층이야. 요 층 이름 외워도 큐티클층. 자, 큐티클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표피 조직이라고 해. 왜? 잎에 표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얘를 뭐라고 하느냐?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자, 누가 봐도 울타리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무슨 조직?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그렇지, 기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 표피 조직 중에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느냐?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공변세포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얘는 당연히 광합성 안 할 거고요. 표피조직 광합성 할까 안 할까? 표피조직은 광합성을 안 합니다. 울타리 조직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해면 조직도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표피 조직 안 해요. 공변세포 합니다. 왜? 얘가 광합성을 해야 영양분이 있어야 기공이 닫혔다 열렸다 되지, 강호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니까 양엽은 이렇게 잎이 두껍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엽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역시 무슨 층이 있고? 큐티클 층이 있고, 역시 이게 뭐고? 무슨 세포? 표피 조직. 그 다음에 요거 뭐? 무슨 조직? 그렇죠. 울타리 조직이 이게 한 겹이야. 아, 그러니까 음엽이 얇은 이유는 얘는 울타리 조직이 세 겹, 뭐 심지어는 세 겹, 네 겹인데 얘는 딱 한 겹이다.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조직? 엉성한 해면 조직. 역시 여기도 표피 조직. 여기는 뭐? 기공. 여기도 인맥이 있겠죠? 물관, 체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얘가 큐티클층, 얘가 표피 조직, 요게 울타리 조직, 여기가 해면 조직, 여기가 기공, 요건 다시 표피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걸 쭉 외워야 되고, 이게 평균 두께가 얼마? 75 마이크로미터. 여기는 200 마이크로미터. 자, 이때 얘를 물관과 체관이 이동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다라고 해서 통도 조직이라고 하지. 자, 우리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자, 한 발짝 물러나야 돼. 자,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거 공부한다면서요. 빛의 세기와 생물에서 양엽과 음엽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빛이 세야 잘 살 수 있는 놈. 왜? 빛이 세면 여기까지 광합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양엽이 그렇고 음엽은 이렇게 얇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 조직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쫙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OX는 뭐 하는 걸, 뭘 물어보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다 네모코론을 해보면요. 자, 여기 무슨 층? 큐티클층,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조직,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를 공변 세포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얘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 큐티클층 안 한다. 표피 조직 한다. 안 한다. 표피 조직 안 한다. 안 한다야. 울타리 조직 안 한다지. 얘는 한다. 해면 조직 한다. 표피 조직 안 한다. 공변세포 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끝난 거예요? 빛의 세기와 생물을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걸로 끝낼까 했는데 요거랑 관련된 실험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검정말이라고 광합성하는 식물을 놓은 다음에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전등을 켜놓는 거예요. 전등을 이렇게 켜놨어. 그럼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얘가 뭐 할까? 광합성을 하겠지. 그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냐면 입김을 불어넣어 줘. 그래서 물하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얘를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야. 그럼 빛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되지? 세지지. 우리 지금 뭘 공부한다고? 빛의 세기와 광합성. 그러면 빛이 점점 세지면 광합성 양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아니야 다를까 여기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그 공기방울이 누구예요? 산소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얻어졌냐면 이런 실험 결과가 얻어졌어. 가로축을 빛의 세기, 세로축을 CO2 흡수량이라고 놓은 거야. 왜? 광합성을 하는 만큼 CO2가 흡수되니까. 근데 웃긴 건 빛을 완전히 껐어. 그럼 얘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지?
호흡만 하지. 호흡을 하면 CO2를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뭐해? 그러니까 빛을 껐을 때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거지. 0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거지. 그럼 빛을 점점 세게 해줘.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빛이 세지면 더 이상 안 늘어나. 빵집에 아무리 많은 밀가루를 공급을 해도 빵 만드는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빵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질 못해요. 요때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느냐? 보상점이라고 해. 보상점. 요 점을 뭐라고 하느냐? 광포화점이라고 해. 빛이 포화됐다 이거죠. 그럼 보상점은 뭐냐? 얘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빛의 세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빛의 세기의 단위가 LX라고 쓰고 룩스라고 읽거든요. 룩스. 빛의 세기에. 야, 빛이 몇 룩스의 빛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에 어떤 식물의 보상점이 300룩스다. 그럼 300보다 약한 빛을 주면 얘는 죽는 거야. 왜? 은행빛을 다 못 갚고 죽는 거니까. 파산인 거지. 근데 300보다 크면 살아남는 거지. 오케이? 보상점, 광파점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게 양엽이라면 음엽은 어떻게 될까? 야, 음엽이 뭐지? 음지식물에서도 잘 사는 놈이 음엽이지. 그러면 음엽은 보상점이 얘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렇지, 낮지. 왜? 약한 빛을 줘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엽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음엽은 보상점이 낮은 대신 총 생산량, 광합성량은 좀 적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뭘 정리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하나가 끝났어요. 빛의 세기와 생물이 끝났어요. 이때 배운 내용이 뭐다? 양엽과 음엽이 어떻게 다르냐? 양엽은 두껍다 얇다. 얘는 왜 두껍다? 양엽이 왜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서. 얘는 왜 얇다? 울타리 조직이 얇아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도 배웠다? 요런 그래프와 요런 그래프를 배웠는데 위에 게 뭐고? 양엽이고 요게 음엽이고 가로축이 빛의 색이고 세로축이 광합성량 또는 CO2 흡수량이다. CO2 흡수량이 광합성량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오늘 너희들이 머릿속에 잘 박아둬야 될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끝났습니다. 됐지? 머리 좀 잠깐 식히자. 응.